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할 때는 또 오지 말라고 할 필요도 없다. 인도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신앙은 자기 행동이 더 우선되는 게 중요하다. 안 키워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외국인이 가끔 이 강연하는 데 와가지고 말도 못 알아듣는데 저 앉아있거나 뒤에 거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왔나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인하고 결혼한 케이스에, 그러니까 부인하고 갈등이 있게 부부가 갈등이 살면 늘 있잖아, 그죠? 그런데 부인이 어느 날 유튜브에서 스님의 증언적서를 계속 들으니까 남편이 이제 그걸 갖고 비판을 했는데 그걸 듣고 사람이 바뀌어버렸어. 화내고 짜증내고 막 고집하던 게 이제 변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가 바뀌니까 어때요? 그냥 좋은 거예요. 나는 아무 그 사람 모르는데, 그러니까 내가 바꿔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이런 준비하고 다 하는 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도와주고 뒤에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서양 사람이고 이상하다 싶어 물어봤더니 부인이 이렇게 삶의 자세가 바뀌어서 저 남편까지도 저렇게 한다. 그 일부에서 이런 얘기까지요. 아내가 조금 짜증을 내거나 이러면 그 남편이 그런데요. 법무신 법문 그런데 애도 엄마가 조금 짜증내면 엄마 법문 안 들었지. 이렇게 삶이 바뀌어 나가면 그게 어떤 것 필요 없이 저절로 관심사가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초기에 로마의 그 압제를 받을 때 초기 기독교인들이 뭐 목숨 걸고 전교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이 너무나 착실했잖아요. 예를 든다면 로마가 타락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로마 시내로 가면 다 한여한단 말이에요. 요즘 말하면 가정부 하거나 청소부 한단 말이에요. 가정부 하거나 청소부 하는데 착실하잖아요. 주인이 볼 때는 이게 신부는 깜찍하지만 근데 주인도 보면 남편이 바람 피우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럼 이 하녀가 주인을 다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거꾸로 어때요? 그 사람들도 신앙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 이게 확산이 돼가지고 결국 로마를 점령한 거는 다름이 없는데, 이 신앙의 핵심은 삶의 행동이에요. 제가 수없이 상담을 해보면 알지만은 시어머니는 이제 불교 신자고 며느리는 이제 기독교 신자인데 이 갈등이 심해요. 그 며느리가 처음부터 기독교 신자냐? 별로 기독교 신자 아니었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구철에 미쳐가 날뛰니까 거꾸로 이제 교회를 가버린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저기 안것만 되면 절에 가서 3개월씩 기도하고 이렇게 절에서 보면 완전히 왕보살이에요.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 며느리하고 관계에서는 며느리하고 소통도 안 되고 그냥 완전히 독재란 말이에요. 완전히 고집이란 말, 아까 저 얘기했듯이 고집 얘기.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싫으니까 시어머니 믿는 종교도 뭐 한다? 싫어지고. 그러니까 거꾸로 반대로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은 강요하는 것은 순결을 갖습니다. 강요하면 오히려 더 사람이 악심을 품고 더 대항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교는 삶의 모범을 보여줘서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강제는 아닌 상태에서 알림은 필요하죠. 왜냐면 사람이 몰라서 또 어때요? 그 길을 못 갈 수도 있잖아. 여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교회가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공부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거 알리지. 오고 안 오고는 그 사람의 문제지. 그걸 갖다가 교회에서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잡고 양식을 사람을 잡는 거죠. 손님 고객 행위가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다음 주 평양 방문 계획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가 충분히 진전되고 있지 않다며 특히 중국이 돕고 있지 않다고 비난했습니다. 갑작스런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로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던 남북 정상회담 일정도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뭔지, 중국과 북한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로 이해찬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신임 대표는 당대표를 마지막 소임으로 삼겠다며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정조에 관한 질문을 해 논란이 됐던 재판부가 나중에 스스로 적절치 않았다며 발언을 철회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도 잘못인 걸 알고 있던 질문을 던졌다는 건데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재판부가 전근대적인 감수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강남, 강북 할 것 없이 거래가 뜸한데도 가격은 치솟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투기 지역을 넓히는 등 추가 대책을 예고했지만 현장에서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로 예정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그동안 기대와 달리 북한과의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중국이 이를 제대로 돕고 있지 않다고도 직접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북한의 강경한 태도 뒤에는 중국이 있다는 이른바 중국 배후론을 다시 꺼내든 겁니다. 상대를 압박하기 위한 외교 전술이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3차 남북정상회담과 시진핑 주석의 방북 등 앞으로 일정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정용식 특파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정용식 특파원, 먼저 이 폼페이오 장관이 발표를 한 바로 다음 날 방북 계획을 취소를 한 겁니다. 과연 이럴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 상황에 대해서 불만이 컸던 건지 그 부분부터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을 앞두고 지난 12일 판문점에서 해리스 조한 미 대사와 최선희 부상관 실무회담을 포함해 북미 간 물밑 접촉을 계속해왔는데요. 북한은 한국전쟁 종전선언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을 바뀌지 않는 반면 핵무기 및 생산시설 리스트의 완전한 신고에 대해선 지금까지 확답을 주지 않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북미 간 협상에 진전이 없자 폼페이오 장관은 직접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하루 전 스티브 비건 신임 대북 특별대표와 함께 방북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이날 오전 앤드류 김 미 중앙정보국 코리아 미션 센터장과 함께 백악관으로 방북 보고를 하러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손 방북이 될지 우려해 가지 않는 게 좋겠다며 즉석에서 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다. 비핵화는 잘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과시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방북 취소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즉흥적인 건가요? 갑자기 생각이 바뀐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비공개 사석에선 참모들에게 비핵화 진전이 더딘데 불만을 터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비핵화 전 종전선언을 계속 반대해온 매티스 국방장관이나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만류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는 이번 방북 취소 배경을 묻는 JTBC 질의에 대통령이 국가안보팀과 상의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더불어 국내 정치적으로 중간선거를 70일가량 앞둔 상황에서 과거 성관계 여성들에게 대선 과정에서 입막음용으로 돈을 건넸다는 스캔들까지 일파만파로 번지는 상황에서 3차 방북에 이어 4차 방북도 성과가 없을 경우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중국이 지금 돕지 않는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상당히 노골적인 모습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역에 대해 훨씬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예전만큼 돕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지난주 강요회의에서 북한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중국에 의해 조금 상처를 입고 있다고 한 데 이어 비핵화 지연에 중국 책임론을 거듭 제기한 겁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다음 달 북한의 건국일인 구구절 방북이 예고된 상황에서 중국에 북한의 비핵화를 도울 것을 직설적으로 요구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 베이징 연결해서 중국 반응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런 이야기들 협상 전술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판을 완전히 깬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조만간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 일정을 다시 잡을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까? 뒤로 의자 좀 대통령. 네, 트럼프 대통령도 퇴임 말미에 폼페이오 장관은 가까운 장래에 방북하길 기대하고 있다. 김 위원장에게 따뜻한 안부와 존경의 인사를 보낸다면서 나도 곧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2차 정상회담의 여지까지 남겼습니다. 결국 지난번처럼 북한으로 공을 넘긴 건데요.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전에도 북한 쪽에서 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성사가 됐는데요. 이번엔 북한이 핵신고와 비핵화 시간표를 내어줄지 협상의 교착 상태가 이어지느냐 여부가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효식 특파원이었습니다. 조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 트럼프 대통령 결정에 대한 중국 반응은 어떤지 또 어떻게 대응할지 베이징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북한이 배짱을 부릴 수 있는 이유, 그러니까 배후로 연결된 결정된 셈인데요. 베이징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신경진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에게 비핵화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중국 측 반응이 나왔습니까? 예, 주말인 오늘 JTBC가 중국 외교부에 질문지를 보냈지만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의 공세에 어떻게 응수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대신 관영 신화사가 워싱턴 특파원발로 폼페이오 방북 연기 사실을 공평 없이 보도하는 데 그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인용해 한반도 비핵화가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예전처럼 돕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난 18일 북한 노동신문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내 반대 세력에 맞서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과감한 행동을 취하라고 했다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지난 5월 제가 부부는 살 많이 빠져요, 안 빠져요?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 취소 저 혼잣말 않고 이빨 잘 닦고 있잖아. 북한과 중국 수도부가 각각 급박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 그러면 중국은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군요. 자, 그런데 이제 시진핑 주석의 방북 다음 달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았습니까? 이 폼페이오 방북이 연기된 것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걸로 분석이 나오나요? 예, 지난주부터 시진핑 주석이 다음 달 9일, 즉 북한의 정부 출입 70주년 기념일인 구구절에 평양을 답방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 들어 중국을 3번 방문한 만큼 시 주석이 북한을 답방할 차례고 시점은 북한이 초청한 구구절이 가장 적절하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9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펼쳐질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단상에 북중 정상이 한자리에 선다는 것은 양국 군사동맹 복원을 한국과 미국에 과시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회의론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구구절을 피해 평양, 블라디보스토크 등으로 순방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23일 미중이 160억 달러의 관세 폭탄을 주고받았고 워싱턴 담판이 성과 없이 끝난 상황에서 중국이 강공을 이어간다면 구구절 평양 순환공항에서 대규모 군중의 환영을 받으며 두 정상이 사회주의 식으로 끌어안는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예, 베이징에서 신경진 특파원이었습니다. 예,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취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한미 양국 외교장관들이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또 다음 주로 예고됐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개소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늘 오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방북 연기 배경에 대한 폼페이오 장관의 설명을 듣고 지금 왜 마이크 폼페이오 같이 제가 정치에 말하는 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자고 모든 걸 열심히 하니까.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제가 왜 마이크 폼페이오랑 김원중 같이 하지 않나? 정상회담 등 남북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주로 예고된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소는 다음 달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성패에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 데다 연락사무소에 보낼 물자와 전력 공급 등이 대북 제재에 위반되는지를 두고 미국 측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8월 중 개소 목표였는데 북측에서 아직 답이 없다. 수년될 수 있다며 개소식을 준비하는데도